고아로 자라 많이 힘들고 구박도 받았던 불행했던 일과 결국에는 그토록 찾고 싶었던 부모님을 찾게 된 일이죠. 고아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외롭고 힘든데요. 그걸 버텨내면서 저는 점점 더 악바리 정신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시대새 시짜짓도 겪게 되었죠.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던 날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말도 없이 고아원 앞에 데려다 놓으셨죠. 그 아주머니는 저를 어디에선가 데려다가 아주 작은 단칸방 같은 곳에서 먹이고 재워주고 했다가 이곳으로 데려다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에 놀러를 갔다가 사람이 많은 시장통 주변에서 잠시 부모님이 물건을 사러 가신 사이에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더더욱 잃어버린 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게 엄마라고 부르기를 강요했던 기억도 나고 예쁜 옷을 입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한 기억도 납니다. 절대로 밖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좁은 단칸방에서 그렇게 먹이고 재워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아마 자신의 딸로 키우려고 작정하고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들었거든요. 책임지고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남의 아이를 데려가는지 정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그 이상한 아주머니 집에서 조금 있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사회로 나오게 됐고 알바를 전전하다가 뭐라도 비전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보기로 결심했죠.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에 돈을 벌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저도 문득문득 부모님이 그립더라고요. 미움과 원망도 있었지만 당연히 핏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본 끝에 경찰서에 접수를 해놓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부모님과 연락을 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집도 주소도 부모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엄마의 외모만 기억이 났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었거든요. 단발머리에 키가 작고 마르신 엄마의 따뜻한 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채 어린이집에서 말썽꾸러기 3, 4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나갔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워낙 소모가 많은 직업인지라 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제 귀와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주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오늘도 라떼 드시나요? 따뜻한 라떼? 네, 맞아요. 부드럽고 달달하게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완전 저 여기 라떼 팬클럽 됐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커피 하거든요. 잠시만 계시면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카페 사장님은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거의 매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서로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뭐랄까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많았고 말투나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늘 악바리 근성으로 쟁취해야만 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급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기에 제가 오히려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퇴근 후 바로 온 제게 배고프지 않냐며 떡도 주고 비스킷도 주었으며 어느 날은 추가로 음료 한 잔을 더 준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이신데 제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머,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음료 한 잔을 더 주시면 어떡해요. 계산할게요. 받으세요. 저 진짜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어린이집 다른 선생님들도 찾아주시잖아요. 손님이 하도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던데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카페 사장과 저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과 사장의 관계로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이성적인 것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는 그 남자가 싱글 데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간 그 아이가 저와 같이 엄마 없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아이가 안쓰러워 한번 카페로 데리고 나오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그 사장님의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외모에 귀티가 철철 흐르는 아이는 입고 있는 옷 하나도 해외 명품 브랜드였었는데 그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보다도 훨씬 금액이 비싼 옷이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액대의 옷을 입고 있더군요. 저는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 남자의 부모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부터 어린 시절 아이스하키를 했었다는 이야기, 전 부인과의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유명한 고급 호텔에서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하다못해 제주도의 땅과 건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까지 들어서 입이 떡하니 벌어졌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의 부모도 없던 제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죠.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도 괜시리 불안감에 사로잡혀 저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저기 선생님, 부잣집 남자들은 어때요? 그런 남자 만나는 거 어떨까요? 뭐? 선생님, 부잣집 남자 만나? 누군데? 응? 얘기 좀 해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너무 어렵게 자랐는지라 그들의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부자로 살아온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요. TV에 보면 많이들 나오잖아요. 내 친구가 부잣집이랑 결혼한 애가 있는데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고급 음식만 먹고 엄청 며느리 무시하고 구박하고 거의 뭐 애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한다고 울면서 전화도 와요. 숨이 막혀 미쳐버릴 것 같다던데. 아, 그렇구나. 정말 TV에서 보는 거랑 똑같구나. 에이, 뭘 또 그렇게 겁을 먹어요. 이건 그냥 그 친구의 일일 뿐이지. 실제로 다 똑같은 삶은 아닐 거예요. 난 그렇게 숨 막히고 구박받고 살더라도 돈도 안 벌어도 되고 평생 써도 될 돈을 갖고 생활하면 그런 것쯤이야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나도 좀 부잣집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니
제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저 혼자만의 상상일 수도 있기에 그냥 마음을 정리하자 하는 생각으로 감정을 정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며칠간은 다른 카페에도 가보고 피해보기도 했지만 호감이 있던 그 남자의 연락이 저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용기만 앞섰나 봅니다. 그 후에도 일이 끝나면 늘 가던 대로 그 카페에 가서 라떼를 마셨고 그 남자와의 대화도 서스럼 없이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고 그 남자가 상상하기도 힘든 눈칫밥 먹던 일도 이야기해 주었죠. 오히려 부자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딱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당당하게 과거에 대해 밝히는 제 모습이 멋지다고도 해주었고, 아무튼 그 남자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죠. 결국 저희는 술자리를 몇 번 가지게 된 후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된 데에는 특히 그 남자의 아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했어요. 부잣집 아들의 카페까지 운영하는 남자가 설마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애딸린 싱글 데디라는 부분 때문에 웬만큼 수준 맞고 눈이 높은 여자들은 좀 꺼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가끔 보는 그 남자의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고 잘해주었거든요. 저는 그 남자와 만나면서 특히 아이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주말마다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남자의 어머니를 뵙기 전이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 어머니를 만났었다면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남친은 자신의 어머니께 저를 연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단골 손님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쯤으로 말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놀아준다고 했을 때도 큰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저희는 놀러도 함께 갔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 저와 그 남자의 사이를 눈치채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우리 아빠 좋아해? 응? 아, 그게 말이야. 그게 꼭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럼 안 좋아해? 우리 아빠는 언니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랬어? 그게 있잖아. 민지야, 사실은 말이야. 아빠랑 언니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럼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나도 남자친구 있는데, 유치원에. 맞아, 그런 것 같아.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가 그 말을 할머니에게 바로 전달을 했고 며칠 후 저는 카페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어린이집에 근무를 마치고 라떼 한 잔을 마시러 그 남자의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 아주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 아가씨야? 민지가 말한 사람이? 무섭게 노려보면서 남친에게 물어보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온몸이 명품으로 둘러싸여 희고 고운 피부를 가지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모습이었어요. 아, 엄마, 그게 있잖아. 그게 말이지. 아가씨, 잠깐 나랑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남친의 어머니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정말 아주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제게 말을 이어가셨죠. 아가씨, 우리 아들이 지금 싱글 데디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고아 출신의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네? 그게 무슨... 내 말 알아듣죠? 서로 환경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잘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하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가씨, 앞으로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제게 이 말을 끝내고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남친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너무 황당하고 비참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기분이 들었죠. 진짜 부잣집 아들의 엄마는 다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맞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돈이 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건가요? 돈 없고 고아 출신인 사람은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몸살까지 났었는데 일주일 후 저는 제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아주 자주 만나면서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아이가 생기니 저는 이상하게 초인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바보같이 물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도 저처럼 불행하게 자라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무나 당당하게 남친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말을 했고 반 어거지로 운 좋게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아주 많이 심해서 이루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일단 제가 악바리 근성으로 잘 버텼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있는 시댁에 들어가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어요. 카페에도 늘 알바생들이 험한 일은 다 했고 한 달에 정확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였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설렁설렁 즐기며 사는 것이 남편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엄마에게 물어보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니 딱히 고민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결혼 후 점점 입덧이 심해져 어린이집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 있는 제게 시모는 하루에도 12번씩 호출했어요. 아유 지저분해. 여기 봐봐. 창틀에 먼지 보이지? 이거 오늘 좀 닦아놔라. 난 더러운 거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네 어머님. 근데 제가 지금 속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세상에. 누구는 애 안 가져봤나? 온갖 티를 다 내는구만. 저리 가서 토해. 더럽게. 예전 며느리는 입덧 한 번 안 하고 씩씩하더니만 어디서 이런 유별난 게 들어와서는. 시모는 제가 입덧을 하는 모습도 보기 싫으셨나 봅니다. 출신 성분이 좋았던 전 며느리와 저를 비교해 가시면서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듣기 싫었어요. 말끝마다 고아원 얘기에 못 배운 거 티낸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하기도 하셨죠. 특히나 잠깐이라도 제 방에서 가만히 쉬는 꼴을 보기가 싫어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게 했고 매 식사 때뿐만 아니라 디저트와 야채 다듬는 일에도 와서 함께 하라는 말을 하셨죠. 도우미 아주머니는 키가 작고 매우 연약한 몸을 하고 계신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엄청나게 깔끔하시고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하고 힘들어하면서 일을 도우려고 하니 제게 따뜻하게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댁, 여기 식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뭐 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맨날 혼자 하던 건데 도울 것도 없다니까. 애가 져서 입덧도 심하고 그러는데 쉬지도 못하게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나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세댁 마음 잘 알아요. 그냥 사모님 올 때는 잠깐씩 돕는 척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얼른 앉아서 쉬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정말 따뜻하신 분이네요. 나도 딱 세댁 나이 또래의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따님은 어디 사는데요? 여기 매일 같이 계시니까 만나실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뭐. 나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엄마예요. 그래서 딸을 못 보는 천벌을 받았고. 이렇게 따뜻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세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있으시다며 제게 정말 너무나 잘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저는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시몬은 허구한 날 저를 보면 한숨을 쉬며 혀를 차셨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출신 성분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에휴 뭘 가르치려고 해도 근본이 있어야 배우지. 보고 배운 거 없이 고아원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 원. 어머님, 저 잘할게요. 알려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왜?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 시애미가 한 소리 했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야겠니? 아니에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근본 없는 애들은 이래서 거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수민이는 제대로 된 집안에 똑똑한 집안 엄마 핏줄 물려받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라고. 뱃속의 애가 아주 못된 거나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뱃속의 아이가 다 들어요. 제가 아이 잘 키울게요. 그러지 마세요. 시몬은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심한 말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도우미 아주머니셨습니다. 시모의 잔소리 폭탄을 듣고 있을 때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집안 일에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시모의 정신을 조금 돌려놓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저기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고 하셨죠? 제가 장을 봐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아줌마, 나 지금 얘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중간에 끊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지금 바로 장 보러 가야 해서요. 싱싱한 물건 사려면 일찍 가는 게 좋길래. 제가 며느님 데리고 같이 장 봐 오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준비했던 중식 쪽으로 잘 준비해 주세요. 싸 보이지 않고 고급스럽게. 알았어요? 네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세댁, 얼른 준비하고 나와요. 장 보러 가게. 그렇게 저는 몇 번이나 그런 상황에서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장을 보러 가면서도 감사의 인사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저도 아주머니도 속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에도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신의 딸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에 손 한 번도 못 대게 제 곁에 철썩 붙어서 도와주셨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재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엄마가 있다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저는 시모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도 하소연을 가끔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자기가 참아. 우리 엄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셔. 아마 우리 민지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런 걸 거야. 아니, 새롭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민지한테 조금 소홀해질까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할머니 입장에서. 여보, 그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자꾸 무시하시고 나쁜 말을 많이 하셔. 내가 고아인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물론 내가 당신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건 잘 아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자꾸 이러시면 나도 정말 힘들다고. 그만 좀 해라, 자기야. 난 진짜 세상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당신이 이렇게 징징대고 우리 엄마 싫어하면 나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그만. 제발 그만해. 남편은 제 말이 듣기 싫은지 가끔 하는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하나 믿고 진짜 악바리 근성으로 참고 결혼까지 했건만 남편의 이런 태도를 보니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의 첫째 딸인 민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